삼양라면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습니다. 그 말인즉 한국의 라면 시장이 열린 지 60년이 됐다는 뜻이죠. 삼양이 라면만 만든 건 아닙니다. 뽀빠이, 짱구, 사또밥 같은 과자도 만들어 팔거든요. 또 커피 자판기보다 먼저 라면 자판기를 도입하면서 한강 라면 문화를 처음 만든 기업이기도 하죠. 결정적으로는 불닭볶음면으로 한국의 매운맛 라면이라는 시장을 연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붙는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삼양의 최근 활동을 보면 뭐랄까요? 꽤 전투적입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그룹명을 바꿨다는 겁니다. 삼양 라운드 스퀘어. 사실 식품업계가 꽤 보수적인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게 저는 좀 새롭더라고요. 또 경영인이 직접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경영인이 전면에 나서는 경우 역시 이쪽 업계에선 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은 이 라면 사업도 당연히 시대에 따라 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국내 라면 시장이 열렸을 당시는 식사 대용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다르죠. 삼양라면 60주년을 맞은 삼양식품은 어느 지점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삼양의 60년입니다. 전 국민이 아는 것처럼 삼양은 우리나라 라면 사업을 개척한 기업입니다. 그럼 삼양은 왜 하필 많고 많은 사업 중에서 라면을 선택한 걸까요? 사실 이 기업이 처음부터 라면을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1961년 삼양제휴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했고 식용유를 만들어 팔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해 삼양공업으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라면을 만들어 팔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삼양의 창립자인 고 전중인 회장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꿀꿀이 죽을 먹는 모습을 보고 라면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고 라면이 대체 식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중인 회장은 일본에 무작정 찾아가서 라면 회사와 접촉하는데요. 기기가, 기술 이전 비용, 로열티 계약 금액이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를 설득해서 5만 달러까지 지원받았는데 기술을 전수받는 게 문제였죠. 그런데 우연히 당시 일본 라면업계 2위인 묘조식품의 창업자 오쿠이 키요스미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제안을 받죠. 제조 설비는 실비만 받고 기술 이전과 로열티는 무료로 해주겠다고요. 사실 묘조식품 관계자들은 이게 싫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쿠이 사장이 전 회장을 따로 사장실로 불러서 편지를 한 통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죠. 비행기가 한국 영공으로 진입할 때까지 뜯어보지 마세요. 이 편지엔 원료의 배합 비율 같은 기밀이 써 있었다고 해요. 왜 모두가 반대하는 이런 결정을 한 건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 라면을 만들겠다는 전 회장의 취지에 공감했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최초의 라면인 삼양라면이 1963년 이렇게 탄생합니다. 당시 일본 라면은 85g 정도였는데 삼양식품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100g으로 만들었죠. 쌀 대신 밀가루 음식을 먹자는 정부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라면은 대체 식량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삼양식품 광고를 보면요, 라면은 제2의 쌀이다 이런 카피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이 한국이란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라면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바뀝니다. 식사로 라면을 찾는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사라졌죠. 이때부턴 다양하고 새로운 맛의 라면들이 등장합니다. 라면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라면 르네상스 시대에서 삼양식품은 초반에 고전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라면 시장 자체를 뒤바꿔버리는 주역이 됐죠. 바로 불닭볶음면의 등장. 없어서 못 파는 정도였어요. 이 불닭볶음면은 삼양에게 두 가지 전환점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라면 시장이 전에 없던 매운맛 열풍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불닭볶음면 등장 이후부터 라면들이 점점 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젠 어디 가서 매운 음식을 시킬 때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정도죠. 요즘엔 이것도 안 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라면이 순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혀가 강력해진 겁니다. 이렇게 매운맛 라면의 시대가 열리니 이 회사 은근 맵부심이 있어요. 예전엔 경쟁적으로 더 매운맛의 라면을 만들었다면 이젠 이런 강도의 경쟁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운맛을 만들고 있죠. 고추 외에도 마늘이나 후추를 이용해서 라면을 만들고 있거든요. 불닭볶음면이 만든 두 번째 전환점, 글로벌 제품이 됐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라면은 주로 내수용입니다. 한국에서만 잘 팔렸거든요. 하지만 불닭볶음면 등장 이후 삼양식품은요, 수출 기업 그 자체가 됐습니다. 삼양식품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면 스낵 부분이 작년 매출 중 해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국내의 약 2.4배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라면은 K푸드를 상징하는 제품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됐죠. 해외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 도쿄, 상해, LA에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했고 작년엔 경남 밀양에 새로운 공장까지 짓게 됩니다. 밀양 공장은 30년 만에 지은 신공장이고 수출 제품 생산을 전담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삼양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뭘 많이 이뤘더라고요. 실제로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매년 갱신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창립 62주년을 맞게 됐죠. 최근 전중인 회장의 손자인 전병우 본부장이 상무로 승진하면서 사실상 3세 경영이 본격화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목표를 언급했지만은 앞으로의 전략으로 이터테인먼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따로 좀 여쭤봤는데 단순히 음식이 주는 만족감을 넘어서 음식을 둘러싼 모든 순간을 함께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준비하기 전부터 시작해 처리까지를 말하는 거겠죠? 우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삼양라면의 리뉴얼입니다. 삼양라면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햇맛은 유지하면서 육채수 맛을 좀 더 보강했는데 깔끔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리뉴얼에 맞춰서 재밌는 굿즈 하나를 냅니다. 냄비 세척기라는 건데 뭘 이런 걸 만드나 했는데요. 또 나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라면이 예전에야 쌀을 대체하기 위한 식품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관련해서 재밌는 설문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언제 라면을 먹냐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밥이나 반찬이 없거나 하기 싫을 때였어요. 그 다음으로 식사 대용이라는 응답이 많았고요. 이런 설문은요 보통 연령별로 답변의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 세대가 비슷한 비율로 대답을 했죠. 끼니를 대체한다는 개념도 있기에 하지만은 귀찮을 때 먹는다는 인식이 더 강합니다. 저도 바쁘고 피곤할 땐 대충 라면 끓여 먹고 그냥 잠들어 버리거든요. 삼양식품에서도 이 현상을 꽤 눈여겨봤어요. 모든 음식이 그렇지만은 라면은 먹는 게 끝이 아닙니다. 설거지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냄비 없이 라면 끓이는 법 같은 게 유행하고 있고요. 결국 다 귀찮기 때문인데 이런 설거지의 귀찮음에 초점을 맞춰 초고압 세척기 굿즈를 만든 거죠. 다른 초고압 세척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냄비 사이즈에 맞게 제작됐다는 거고 수압을 훨씬 강화했다는 겁니다. 물론 물컵이나 맥주컵 같은 간단한 설거지도 가능하다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삽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9to5는 미친 짓이라고 한 적도 있잖아요. 이러니 한국에서 라면이 많이 팔릴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돈슐랭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원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선 편리한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법이거든요. 삼양식품은 국내에 라면을 출시할 때부터 라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해왔습니다. 소비자들의 니즈가 달라지면서 그때그때 전환점을 만들어왔고요. 이런 세척기가 이벤트성 굿즈이긴 하지만요. 삼양식품이 그간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엔 식품 산업에 재미있는 솔루션을 한번 던져보겠다는 그런 행보가 읽히는 굿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삼양이 또 어떤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